그러나 나혜석은 정조는 침이다, 자식은 악마다, 결혼은 지옥이다 라는 등의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들이 모두가 그녀를 떠나 나혜석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조선 최초의 여성운동가 정월 나혜석 편입니다. 1896년에 태어나서 1948년 12월 10일까지 52세를 살았다. 나혜석은 경기도 수원에서 시흥 군수를 지낸 나기정의 5남매 중 넷째이자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할아버지 나영화는 호조 참판을 지내는 등 그녀의 집안은 당시 나부잣집이라고 불렸을 만큼 명문 집안으로 그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본가는 나주이다. 나혜석은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였다고 하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집 근처에 있던 수원 화성,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을 찾아다니며 풍경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아버지 나기정은 첩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나혜석보다 불과 1살 많은 기생 출신의 첩도 있었다. 가장인 나기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어린 첩은 나혜석의 어머니인 최시희에게 온갖 갑질을 해댔고 나혜석은 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런 어머니를 본 나혜석은 당시의 남성중심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반감을 가졌고 자신은 절대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14세인 1910년 수원 삼일여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아버지 나기정은 딸들에게도 신교육을 시켜주었다. 2달 만에 삼일여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그해 8월 경성부에 있는 직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 편입했다. 이때까지도 나혜석은 이름 없이 아지로 불렸다가 직명여학교 입학 후에 명순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졸업 무렵에 해석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진명여고 3학년 때 반장을 할 정도로 우등생이었다고 한다. 신교육을 받는 여성이 드물던 시대에 그녀가 수려한 외모와 우수한 성적으로 진명여고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자 이 사실이 매일신보에 사진과 함께 실리기도 하였다. 17세인 1913년 일본 유학 중이던 둘째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유학과에 입학해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해 매일신보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녀는 일본 체류 중 오빠 나경석의 친구인 학생 최승구와 연애하게 된다. 오빠인 나경석은 본처가 있던 그와의 연애를 반대하였으나 그녀는 최승구와 연애를 계속하였다. 18세인 1914년 나혜석은 동경의 조선 유학생 학우회의 기간지인 학지광에 현모양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녀는 현모양처는 이상을 정할 것도 반드시 가져야 할 바도 아니다.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부덕을 장려한 것이라고 하며 페미니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세인 1915년 1월 아버지 나기정이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면서 학비 송금을 중단하자 그녀는 일시 귀국하여 여주공립보통학교에서 미술교사로 1년간 근무하였다.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며칠 만인 12월 10일 아버지 나기정이 사망하여 일시 귀국하였다. 20세인 1916년 나혜석은 부인이 있던 최승구와 약혼을 하였으나 최승구는 그해 2월 폐결핵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도쿄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나혜석은 미친듯이 울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21세인 1917년 오빠 나경석으로부터 교토 제국대학 법학과에 다니는 친구 김우영을 소개받고 그들은 도쿄와 교토를 오가며 연애를 하였다. 당시 김우영은 나혜석보다 10살이 많았고 한 차례 결혼도 하였지만 3년 전에 사별한 상태였다. 당시 나혜석은 동경에서 여성단체를 조직 활동하면서 여자도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썼다. 22세인 1918년 3월 나혜석은 본인이 참관한 잡지 여자계 2호에 단편소설 경의를 발표하였다. 그녀는 이 소설에서 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에 맞서서 여성도 주체성을 가진 당당한 인간임을 말하면서 여권 신장과 남녀 평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 귀국하여 모교인 진명여고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으며 경성에서 첫 번째로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는 민중의 삶을 표현한 이른 아침과 같은 목판화를 발표하였고 정신여학교에도 미술교사로 출강하였다. 23세인 1919년 2월 도쿄로 건너가 28 독립선언에 참석하였고 3.1운동이 터지자 독립선언서를 사전에 입수, 비밀리에 배포하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이화 학당 만세의 배우로 지목되어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때 도쿄에서 연애를 하던 김우영이 변호사가 되어 그녀의 변호를 맡았고 이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24세인 1920년 4월 서울 정동교회에서 김우영과 결혼하였다. 김우영은 전 부인과 사별하였고 딸도 한 명 있었으나 나혜석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4개 조항을 김우영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생 지금처럼 사랑해줄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하게 해줄 것,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그리고 청첩장을 돌리는 대신 신문에 10일간 결혼 광고를 내서 유명해지기도 하였다. 신혼 여행지로 나혜석의 전 연인이었던 최승구의 묘지로 간 것은 당대의 화제가 되었고, 김우영은 약속대로 아내의 첫사랑 묘소에 참배하고 비석까지 세워주었다. 그녀는 남편 김우영과의 사이에 3남 1녀를 낳았다. 결혼 후 남편 김우영은 화실과 작업장을 마련해 주면서 그녀의 미술 활동을 적극 후원하였고 시어머니와도 따로 살게 해주었다. 결혼 후 나혜석은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활발한 화가 활동을 하였다. 25세인 1921년 경성에서 자신의 그림들을 모아서 조선 여성 최초로 개인 유화 전시회를 열었다. 첫 개인전은 매일신보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보도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는 동료 문인인 이광수와 염상섭 등의 소설, 저서에 사파를 해주기도 했고 유화 외에도 판화, 목각화, 석각화, 조각, 신문 사파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그녀는 조선미술전람회에 꾸준히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매회마다 입상을 하였다. 그해 나혜석은 첫 딸을 출산한 후 잡지 동명지에 출산과 자녀 양육을 감동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장녀 이름은 남편의 성과 자신의 성에 신혼 초 희열의 결정시라며 김나열로 지었다. 이어 아들 김성과 김진을 낳았고 파리 체류 중 셋째 아들 김건을 낳았다. 그녀는 잠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자식이 잠을 탈취해 간다면 이는 원수이며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하였다. 그녀는 모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니 강요하지 말라고 하였고 자식을 악마라고 말한 발언들 역시 화제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이 당시 인형의 가을하는 시를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그녀는 여성은 인형이 아니라며 여성 해방 사상을 강조하였다. 26세인 1922년 남편 김우영이 만주로 전보되자 그를 따라 1년간 만주에서 보냈다. 나혜석은 의열단의 김원봉 등에게 거사 자금을 비밀리에 송금하기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31세인 1927년 남편 김우영이 5년간 외교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총독부의 특별 포상인 해외 위로여행 대상자가 되어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길에 오른다. 부부는 경성을 출발하여 하얼빈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모스크바를 거쳐 한 달 만에 파리에 도착했다. 이들은 유럽 여행 중이던 명친왕 이은 부부와 만나기도 하였다. 남편 김우영은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다시 떠났고 나혜석은 프랑스 파리에 남아 미술을 공부했다. 나혜석은 이후 파리에서 약 8개월간 머무르면서 야수파 화가인 비시에르에게서 야수파 화풍을 배웠다. 나혜석의 그림은 파리 유학 전과 후로 나뉠 만큼 파리에서의 미술 공부는 그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김우영의 절친이었던 최린이 파리의 외교관으로 와 있었는데 김우영은 베를린으로 떠나면서 나혜석을 돌봐줄 것을 최린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들이 주최한 화정회에서 처음 본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고 둘의 분류는 한인 사회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나혜석이 여러 남성과 연애한다는 소문을 들은 김우영은 비밀리에 파리로 돌아와 나혜석의 뒤를 밟았고 최린과의 연애 장면을 목격하면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1929년 3월 21개월간의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남편 김우영은 나혜석의 외도를 이유로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1940년 11월 김우영과 이혼하였다. 김우영은 이혼 4개월 만에 신정숙과 재혼하였고 최린 역시 그녀의 지나친 여성 해방 사상과 자유연애 사상에 염증을 느껴 그녀를 떠나버렸다. 이러한 일들로 그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악화되었다. 그녀는 남편인 김우영에게는 재산 분할만 요구했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위자료를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혜석은 1945년에 집필한 자서전 신생활에 들면서에서 최린과의 불륜을 솔직히 고백하기까지 하였다. 나혜석은 이혼 후에도 강연을 통하여 혼의 정사는 진보된 사람의 행동이라 주장하며 사랑할 자유를 외쳤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남녀를 불문하는 각계각층에서 그녀에게 엄청난 비난이 쇄도하였다. 최린과의 불륜 사건으로 나혜석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여성운동가와 예술가로서의 높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이 사건 이후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까지 잃어버리는 등 그녀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남편에게 이혼당한 나혜석은 결별 통보를 한 최린에게 정조 유린죄로 고소하며 12,000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였지만 패소하였다. 나혜석과 최린의 불륜 소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불륜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 38세인 1934년 잡지 삼천리에 이혼 고백서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이혼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큰 파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이혼 고백서에서 자신의 아내, 누이, 딸에게는 한없이 순결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여자에게는 음탕한 성욕을 품는 한국 남성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녀는 정략 결혼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가부장적인 행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권 신장과 여성 해방에 눈뜰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혼 고백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나혜석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작품 활동과 출품 활동을 이어나가 한때 재기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나혜석은 정조는 침이다, 자식은 악마다, 결혼은 지옥이다 라는 등의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들이 모두가 그녀를 떠나 나혜석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39세인 1935년 삼천리에 자서전 신생활에 들면서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10월 장남 김선이 폐렴으로 12살의 나이로 요절하였지만 전남편 김우영의 거부로 아들 김선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승진한 김우영은 다른 자녀들을 만나려는 그녀를 경찰을 시켜 막았다. 이에 대한 분노로 그녀는 김우영이 믿던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과거 동기였던 김일엽이 여성으로 있던 수독사를 찾아가 자신도 여성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김일엽은 만류하였다. 나혜석은 수독사 및 수독여관에 5년간 머물면서 불공을 들이며 승려가 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녀는 수독여관으로 찾아온 학생들에게 유화를 가르치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갔다. 43세인 1939년 수독여관을 나와 다시 김우영을 찾아갔으나 박대당하고 내쳐졌다. 나혜석은 이따금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찾아가기도 했지만 김우영은 경찰까지 동원해 나혜석의 접근을 막았다. 44세인 1940년 일제의 신사참배령과 창씨 개명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조선총독부의 요시찰 대상자로 낙인 찍히며 감시를 받게 되었다. 47세인 1943년 수독여관을 떠났다. 조선총독부에서 내선 일체에 협력하면 진료비와 집, 화실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하였지만 그녀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그녀 집의 화재로 그녀의 그림들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고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된 충격으로 신경쇠약과 파기선 병까지 얻어 경성의 절집들을 떠돌아다녔다. 48세인 1944년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나혜석은 인왕산에 있는 청운 양로원에 들어가 응거하였으나 이듬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쫓겨나 병원과 보육원, 산사를 오가면서 3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였다. 1948년 서울 시립자재원 병동에 입원하였으나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무연고자 병동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향년 52세였다. 사망 당시 나혜석은 소지품 하나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았다. 죽기 직전에 나혜석은 자신의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수시로 병원을 뛰쳐나갔으나 전남편 김우영은 끝내 그녀가 자식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녀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으나 이듬해 관보에 무연고지 시신 공고에 실렸는데 그녀가 나혜석이었다. 공고에는 영양실조, 실어증, 중풍으로 죽었으며 추정 연령이 65세쯤 된다고 실렸었다. 나혜석은 분명 시대를 앞서간 여권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독립운동가로 구한말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봉건주의적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최초로 여권의 실정과 남녀 평등을 주장한 여권운동의 선각자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주장은 시대를 너무 앞서감으로 인해 당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런 의식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여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녀의 여러 긍정적인 업적들을 스스로 희석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할 수 있다. 그녀는 불륜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말년에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내몰림으로써 52세의 젊은 나이에 결국 행여병자가 되어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그녀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도 수원시에 가면 나혜석 기념관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은 생전에 800여 점 이상이었으나 화재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어 자화상, 무희, 스페인 해수욕장 등 10여 편만 남아있다. 그녀의 사후에도
미풍양속을 해치고 개인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탄압, 금기시 되었고 그녀의 묘소도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 해석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